자, 그러면 오후 특강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가고 지금부터는 풀타임으로 오후까지 쭉 수목금을 가시겠네요. 그죠? 자, 유인물 오늘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소개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명사절하고 형용사절 자료를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간담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기 발표를 보면 스터디들을 되게 많이 하셨고 정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메타코그니션이 되게 발달되신 분들이 학습을 잘 하세요. 오르가나이즈를 잘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그 작업의 분석과 뭐 그 하드한 그 작업들, 반복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잘 끌어가는 스터디 리더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여러분의 베스트 스터디 리더 제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오르가나이즈 해주고 뭔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하고 잘 외울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런 부분에 이제 사실 혜택이고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깝지 않도록 좀 오르가나이즈를 해봤습니다. 전체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과정을 Grammar for Writing이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원에서 뭐 블라블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바빠요. 그걸 뭐 고치고 어쩌고 그럴 시간도 없고 여력도 안 돼. 이제 강의 준비하느냐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이름은 Grammar for Writing이에요. 우리가 writing에 필요한 독특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텐션을 해야 될 그 그래마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래마를 한다 그러면 뭐 합격하신 분들도 수차례 이제 거듭할 때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였냐면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난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그래마 영역은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마 영역하고 읽기. 나는 라이팅을 못할 뿐이지 그래마랑 리딩은 좀 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라이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순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신 리딩을 위한 그래마는 좀 빼고 라이팅에 좀 필요한 거 그것도 이제 서술형 대비에 좀 필요한 부분에 포커스 그리고 논리력 세우는데 좀 필요한 부분에 포커스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교재와 달리 저는 이제 Grammar for Writing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가게 됐고요. 자, 일단 중문 복문 그 인포메이션의 관계가 한 문장 이상으로 표현될 때 그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된 교재는 요거인데 프랙티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포커스는 뭐냐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디스커스하고 액티비티가 있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만약 그거를 나 혼자라도 액티비티를 A, 너 A, 나 A, B 해가지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면 그것도 프랙티스가 사실 되거든요. 스터디를 하신다면 같이도 하시고 그러면 스피킹도 같이 사실 연습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으로 내가 해내는 그런 공부가 요건 되어야 하고 이론적인 공부가 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이팅이기 때문에 꼭 써보셔야 돼요. 그거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사전 과제를 먼저 드리죠. 전체 진행 방법을 보면 이미 1월에 한번 드렸어요. 이건 제가 포커스한 영역이고 요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더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이미 PDF를 지금 카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걸로 목차 보시고 발췌해서 보셔도 돼요. 아니면 그거를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PDF 파일 자체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를 삼으셔도 돼요. 뭔가 헷갈릴 때나 이럴 때. 그거 외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 참조서는 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책 자체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헷갈리는 개념들 이런 게 이제 네이티브의 센텐스와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명확하게 아이들이 그 untouchable 아이들이 모르는 이제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설명과 예문을 줄 수 있는 제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도 있고 세 차례 한번 또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미리 예습하실 분은 예습하시라고. 그리고 전주에 지금 2개 과제 드렸고 과제가 먼저 나가고 과제 맨 앞면에 한글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영작을 그냥 맨 땅에 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따로 예습을 하시고 여기서 강의를 듣고 다시 답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간이 되면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특강은 앞으로 3월부터도 마찬가지고
먼저 한 30분 정도 테스트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의 그 특강에는 이제 단어 테스트, 뭐 서술형 테스트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 요번에는 지금 영작 테스트가 되겠죠? 제가 뭐 세세하게 되게 뭐죠? 서술형스럽지 않은 그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동사의 종류를 쓰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배운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출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난 30분에 올 거야 이러지 마시고 해보면 그러시거든요. 30분에 오거나 집에 가서 해볼게 하는데 절대 안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트로로 요거를 볼게요. correct writing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될 요소예요. 그 중에서 지금 grammar for writing이 무엇을 커버하는지를 보시고 그럼 목표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겠죠? 나머지 영역은 여러분들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메이크업을 할지. 만약 취약한 영역이 있다면 그거를 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메꿀지 모르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부분은 그냥 주의만 하면 좀 되실 거예요. 정말 그 에러 타입 중에서 정말 그래마티컬한 에러라고 하면은 센텐스 프래그먼트가 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기본적인 문장의 그 스트럭처 있죠. 우리가 뭐 5가지, 7가지 뭐 스튜던트 그래마에서 8가지도 얘기하는 그 문장의 구조를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주어와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것도 진짜 안 되는 경우들이 첨삭해보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comma splice하고 run together sentence는 컴마가 가야 될 때 안 가고 딴 데서 쪼개지는 경우. 컴마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고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greement가 없는 경우인데 주어 동사 agreement 없는 경우. 충분히 이것도 계속 첨삭돼 나오는 부분이고 대명사랑 선행사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요것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붙여놓고 라이팅 하실 때는 요거를 유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잘못 대명사를 레퍼런스 참조한 경우예요. 이거는 리딩에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라이팅을 내가 그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계속 이어져서 써 나가다 보면 자, wrong case는 뭐예요? 격이죠. his, 뭐 소유격을 써야 되는데 뭐 목적격을 썼어, 주격을 썼어 이런 것들 특히 비교문에 있어서는 목적격을 쓸 건지 뭐 또 주격을 쓸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충분히 있습니다. Incorrect use of adjective or adverb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부사를 썼다든지 아니면 그 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스튜던트 그래머나 문용에서 보면 그래머 파트가 사실은 가장 어려워요.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 분류도 마찬가지고 기출에도 나왔었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렵게 쓸 일은 없지만 문장을 많이 보시면 이거는 거의 극복은 돼요. 부적절하게 쓰는 경우는 거의 극복이 되기는 합니다. 어쨌든 adjective는 수식하고자 하는 명사가 있는 거죠. adverb는 수식하고자 하는 수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정확히 하는지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동사를 제대로 못 썼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태나 그 시제나 아니면 mood, 법이 틀린 경우. 특히 조동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조동사 파트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교재도 조동사는 잘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셀프로 충분히 하시고 계속 참조하시고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 영역이 있고요. 지금 체크된 부분이 저희 과정에서 커버하는 영역인데 다 뭐에 대한 거예요? Sentence Structure와 관련된 영역이죠. 여기는 정보의 논리를 다루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Dangling modifier라고 하는 거는 혼자 modify 하려는 센텐스가 수식하고자 하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있어요. 잘못 쓰면 주어를 잘못 생략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 배우면서도 그런 것들이 그 배운 대로 문장을 제대로 reducing을 잘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히 이거는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misplaced modifier는 이제 이것도 이제 수식해야 될 때를 제대로 이제 가서 수식하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근데 단어의 경우가 아니라 이제 구나 clause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자, 또 ambiguous modifier도 있어요. 그리고 뭐 요거는 지금 우리 절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수식하는 거를 제대로 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도 내가 이게 부사구나, 부사구, 부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주 다
형용사절 다 뭐 하는 거예요? modifying 하는 펑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위치에 가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은 의미를 제대로 construct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faulty parallelism, 요거는 리딩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writing 할 때 이 그 배치, 평행의 그 병렬적 배치, 요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비교 문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뭐 than이나 as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커버가 될 거고요. 필요하면 이제 다른 자료를 조금 더 써서라도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해두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subordination needed. 요거는 종속절을 쓸 때 우리가 두 절이 있다면 하나는 주절이고 하나는 종속절이에요. 대등 접속이 아닌 경우에 나머지는 다 그래요. 뭐 어느 게 주절이고 어느 게 종속절이냐? 주절은 뭐예요?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subordinated clause는 뭐예요? 얘가 이제 supporting 해주는 이런 관계인 거죠. 근데 이거를 주종을 섞어서 쓴다든지 반대로 쓴다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 우리가 subordination을 쓸 때의 원칙과 어떤 그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문장들을 보시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아신다는 거죠. 졸음이 몰려와 지금 눈들이 먹고 났는데 이제 식곤증이 몰려오고 있어. 빨리 써야 되는데 말만 지금 하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자, 점심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지, 그치?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이 construction, 문장의 구조를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된 construction을 이제 깔끔하게 쓰지 못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sentence structure 가는 거고, 요거를 거의 다 이제 커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punctuation은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뭐 첨삭이나 이런 거 과정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뭐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라이팅 할 때 요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mechanics는 뭐 capital letter 정도 뭐 답 쓸 때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지키시죠. 자, 딕션은 뭐냐면 단어의 사용이에요. 사실상은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답 쓸 때는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뭐 이런 구조로 grammatically 뭐 correct하게 다 썼지만 딕션 자체가 잘못되면, 단어 자체가 잘못되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를 보시면 redundancy, wordiness, 뭐 summarize를 하는데 계속 반복적인 표현만 쓰고 핵심을 찌르지 못하다든지 그런 식의 라이팅이 될 수 있고, 모호한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클리어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베이그하게 되면 점수를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거랑 다른 것이 합쳐서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가 사용된 경우. 그다음에 클리셰를 쓰는 경우예요. 뭐 구태연한 그런 표현들, 이건 이제 language variety 면에서 이겠죠. 키워드보다는. 그다음에 둘러 표현을 하는 경우, 우리 서술형은 둘러 표현하는 거 없습니다. go straight 하게 표현을 명확하게 이제 해줘야 되고, 이디엄을 썼는데 잘못 쓴다든지. 근데 관용적인 표현이나 이디엄은 웬만하면 서술형 답안에서는 안 쓰는 게 좋아요. 굉장히 명확한 표현들만 동사, 명사 위주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커노테이션을 이제 줬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되겠죠. 이게 이제 딕션이에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은 이제 공부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내용을 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 스펠링까지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이팅을 볼 때 우리가 그래머를 체크한다라고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요거를 커버하지만 나머지 영역은 신경을 쓰셔서 학습을 또 보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서원이 길죠? 전체 숲을 좀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전체를 이렇게 놓고서 내가 몇 살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하고 이랬으면 내 성격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앰비규어티가, 인생의 라이프 앰비규어티가 제가 문학을 안 배웠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문학을 보니까 다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자면 이제 확실히 보이니까 이런 건 아주 재밌죠. 자,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뭐 여러 가지 챕터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개를 뽑았어요? 1, 2, 3, 4. 요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챕터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책의 챕터이고 이게 저희의 진행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루는 것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 다른 게 관심 있으면 옆으로 더 확장해서 보시되 핵심은 요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포커스해서 가시기 바라고, 내가 뭔가를 끝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목차를 보세요. 그 내용이 기억이 나는지. 그런 식으로 반복 복습하시고, 또 뭘 하다 찾아볼 때도 리스트에서 먼저 찾아보고 다시 그 자료를 떠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이 될 때 학습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롱텀 메모리에 잘 이게 메모라이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드리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저희 교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있는 것들이 문제들. 요거는 이제 별도로 항상 갖고 다니시면서 이건 쓰지 마시고 여기다 쓰지 마시고 노트에다가 쓰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걸로 사용하시라고 요걸 다 드렸어요. 우리가 할 과정. 뒤에는 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답만 어떨 때는 보고, 그 다음에 머리를 좀 이제 굴리기 싫으면 답만 쑥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싶을 때는 한글을 보고서 다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뭐 이런 거. 이제 가족들하고 밥 먹을 때 주고서 나한테 문제 내봐. 뭐 이런 거까지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을 하시면 재미있게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건 항상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들어가는 거, 일주. non-clause랑 adjective clause 들어갑니다. 명사절은 쉬워서 별로 안 할 수도 있고, 처음에도 저도 이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발췌해서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조금 오르거나이즈한 내용으로 좀 내용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풀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가 그 관점으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접근을 해 나가시면 내가 정말 뭐를 써야 될 때 어떤 절을 써야 될지, 어떤 문장을 구사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늘은 명사절하고 형용사절 뒤에 reducing 하는 부분은 뺄 거예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adverb하고 reducing of adverb clauses 하거든요. 그게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형용사절 축약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유이고 변명이고 사실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뒤로 그거는 이제 빼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앞단이 많아서 뭐 이래저래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자, 명사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보충 자료랑 그 다음에 우리 사전 과제를 드린 거 있죠? 그거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루하지 않게 하면 이렇게 ask하고 answer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졸지 않게 하지? 저도 사실 이렇게 뭘 먹으면 잘 졸려요. 그게 아마 위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먹는 순간부터 졸려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말을 해도 여기 눈에 3분의 1은 약간 이제 잠이 오고 있어서 우리 인터랙티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졸린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선생님? 안 졸리죠?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명사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해서 타이틀을 제가 명사절의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팩트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실인데 정확하지 않아 지금은 그런 경우에는 의문 사항이 될 수 있죠. 근데 얘를 주어나 목적이 자리에 넣어야 해요. 근데 한 단어가 아닌 경우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절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모든 커리큘럼은 단어 상태로 있는 건데 단어나 구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거를 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을 배우지만 절에서 구로 전환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연습을 해야 해요. 왜냐면 얘는 paraphrasing의 이제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교재에 나온 것이, 자, 명사절이니까 어떤 자리에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죠? 그때 phrase로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요로 넣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his story was interesting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로 바뀌면 뭐예요? 그가 말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랑 동사가 있는 게 절인데, 그럼 phrase에도
주어랑 동사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것이 phrase지만 phrase 안에 그 의미가 살아있죠. his story에서 his가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story가 말을 했다라는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가 스토리를 말하다. 이렇게 해서 his가 이제 주어가 되는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phrase 안에서도 찾으셔야 돼요. 만약 그 명사구가 아니라 전치사구 있죠. of phrase 같은 경우에서도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주어 동사의 관계인지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인지 이런 거 phrase 안에는 분명히 절의 그 속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걸 파악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절로 그럼 풀어서 또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패러프레이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렇게 뭐 주어 자리에 그렇고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로직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의문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목적어 자리나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게 대절도 있고 뭐도 올 수 있냐면 question, 의문문이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나 동사 자리에 대절도 올 수 있지만 의문문에 의문절도 올 수 있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절이 오려면 기존의 의문문의 어순하고는 틀리더라. 그리고 의문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주어나 동사 자리에 오려면 즉 뭐예요? 명사절로 오려면 어떤 restriction이 있는지를 지금 확인을 한다라는 거고 여러분의 라이팅의 한계가 어디까지 넘어가는 거냐면 모든 표현할 수 있는 사실들이 다 주어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question. 그 다음에 팩트를 기술한 거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작문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표현할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다 꽂아 넣을 수 있다라는 지금 무한한 가능성이 지금 열린 거예요. 기쁘지 않냐인가? 안 기쁜가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능력을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문문을 만약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놨다라고 하면 의구심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인지 아닌지 되게 궁금해. 라는 의구심을 표현한 거고 팩트가 있어요. 대절이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은 이제 statement가 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진술을 하거나 그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지를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한 의견, 판단, judgment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그러할 때 뭘 쓴다? 명사절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특히나 어떤 동사가 이런 절을 택할 수 있는지 여기서는 동사의 종류를 잘 포커스를 하셔야 되고 이건 이제 영어학에서 스쿨 그래머에서도 충분히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에 대해서 행동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동사 다음에 대절을 가지고 오면 대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하는지 믿는지 내가 희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Bob will come. 밥이 올 것이다 라는 이제 미리적인 이제 사실인 거죠.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뭐 no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걸 안다 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게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게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저기를 볼까요? 나눠드린 과제를 보면서 더 가도록 할게요. non-close.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덕션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이제 기본적인 걸로 뭐 clause가 뭐 독립적이고 의존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대절이 아니라 whether이나 if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거 왜 사용할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알지만 지금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저만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저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question을 놓고 싶어요. question을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놓고 싶어요. 근데 question의 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문문이 있는 question이 있고 없는 question이 있는 거죠. 의문문이 있는 question은 걔 갖다 넣고 어순만 바꾸면 돼요. 의문문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whether if가 쓰이는 거예요.
이건 영어학에서도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whether if가 이끄는 명사절. 얘는 의문문을 이제 yes, no question의 의문문을 명사절로 만드는 접속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게 돼 있다. 그래서 yes, no question, will she come이나 does she need help 이런 것들에 whether나 if를 쓰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기출에서도 whether가 if의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영어학 기출에서. whether she will come, 올지 안 올지예요. 똑같이 쓸 수 있고, 자, 뒤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or not을 쓸 수 있죠. 근데 차이는 whether는 or not을 앞에 붙일 수 있지만 if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옆에다 붙일 수 없다.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뭐 동일하게 사용이 되니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 할 때는 whether를 더 이제 그 서술을 할 때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if는 조건으로 조금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지가 훨씬 더 whether가 인지 아닌지로 훨씬 더 이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첨삭을 할 때도 if가 오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뭐죠? 조건절인지 아니면 명사절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whether가 훨씬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써 있네요. 그죠? whether가 훨씬 더 포멀할 때는 acceptable 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whether를 쓰시기를 조금 더 강추를 드리는 바이고요. 자, 요거는 또 동사도 잘 보셔야 돼요. don't know, wonder 요런 것들일 때 의구심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question일 때는 이미 그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명사절에 갖다가 의구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내용 체크해 두시고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푸셨죠? 엑서사이즈 7번 푸셨죠? 엑서사이즈 7번 먼저 볼까요? 그래서 문장을 쓰는 것도 있지만 문장의 그 종류들을 다 보면 어떠냐는 거죠. 이렇게 의문사가 오는 게 있고 없는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종류를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계속 클래시파이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미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제가 답을 적어왔습니다. 이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는 동사가 지금 wonder만 있었죠. doubt, ask,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동사가 대표적이고 여기 반복적으로 쓰였더라고요. 얘는 빼고. 그리고 이런 동사도 다 쓰입니다. 그 대신 얘는 좀 부정어랑 많이 쓰여요. I don't care whether, I haven't decided yet whether.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궁금한 거겠죠. 인지 아닌지 결정하고 인지 아닌지 잊어버리고 인지 아닌지 알고 인지 아닌지 기억하고 인지 아닌지 말하고 이런 것들 이럴 때 이제 쓰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동사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섰을 때 정확하게 안 섰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wonder하고 다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동사들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활용해서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noun clauses가 이때는 question일 때 목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어순만 주어랑 동사로 바꾸면 돼요. 주어 동사의 어순은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앞서 시간에도 부정어가 앞으로 왔을 때는 또 도치가 되는 거 있죠. 시에서도 도치가 되죠. 항상 주어 동사의 어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동사가 주절에서 또 무엇이 쓰였는지 종속절이 있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동사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내가 의구심이 있다예요.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해?가 뒤에 나온 거죠. 이건 종속적인 아이디어인 거예요. 만약 이런 서포팅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I wonder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전체적으로 메인 아이디어가 뭐예요? 뭔가 확실하고 있지 않고 있구나. 삶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이제 메시지가 띠임이 이제 나오겠죠. 자, whose book 뭐 이런 것까지. 자, belongs to. 자, 요 두 개의 문장은 어땠어요?
이게 앞에 문장이 7번이죠. 7번에 7번, 8번. 7번, 8번. borrow dictionary. 이게 아니었나? 19번, 20번 문장을 제가 이렇게 했군요. 19번, 20번. 19번, 20분에 있는 거를 20번에 does it belong to someone 하고 했던 문장이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여서 to 자리가 목적어기 때문에 이게 목적격이 이제 온 거죠. 생략되기도 하지만. 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번은, 20번을 두 개로 표현했군요. Sorry. 요거를 이제 두 가지로 만들어 본 거네요. 20번을 두 가지로 했어요. 마리아. 제가 이거 만들어서 해봤네요. 누구한테 속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특정한 사람한테 특정한 사람 거인지가 궁금하면 이렇게 whether if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졸면서 썼나? 가물가물하네. 맞죠? 그렇게 요 두 가지 차이 요거 한번 이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의구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볼게요. 자, 그 다음 게 이제 question type 중에서 12-4 보시면 자, question인데 question이 만약 what I should do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면 얘는 인피니티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얘는 뭐예요? 절을 품고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절을 품고 있는 건데 이렇게 phrase 형태로 된다. 그럼 얘도 vice versa 여러분들이 패러프레이즈를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이것도 추가를 했고요. 그 대신 요거는 어떤 그 연계선상이냐면 이 동사들을 보세요. don't know, can't decide, tell 이런 거죠. 앞에서 봤던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들 있죠. 그럴 때 그 목적어 자리에 뭐가 question이 온다는 거예요. question 절이 왔을 때 특히나 should, could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인피니티브로 전환할 수 있어. 그럼 내가 그걸 이렇게 추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question word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된다라는 거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조동사의 생략은 should나 can이나 could 이런 경우에 가능하다. 그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뭐뭐를 할 수 있다,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이제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문제에 또 가게 되면요, 제가 그 부분을 썼습니다. 역시 noun clause인데 question이 들어갔을 때요, 목적어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동사 유의하시고 요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보시라고 이제 반복을 하면서 기억을 하시라고 썼습니다. He told him when I should come. 내가 언제 와야 하는지 이게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말해준 거예요. 그가 결정을 해준 거예요. 이 의구심에 대해서. 그래서 의구심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절로 들어간 상태다라는 거 개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왕곤이 말을 해줬어요. 어떻게 픽스할 수 있을지 난 몰랐거든. 난 의구심이 있었는데 백왕공이 말해줬어요. 그러면 주절에 있는 주어가 동사하게끔 해준 거죠. 주절에 있는 주어가 해결을 해줬어요. 나의 의구심을, 내가 갖고 있는 의구심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보면 Sandy didn't know. 샌디가 몰랐는데 whether she should believe him or not. 그녀 자체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군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의구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whether to believe him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whether to 되는군요. 그죠? whether to believe him or not.
그렇게 whether까지 이제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요건 한 번 더 이렇게 써보세요. 그래서 인지적으로는 모르는 게 아니지만 내가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는 걸로 정리를 하시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이제 바꿔보시라고 요거는 이제 넣어놨습니다. 자, 됐고 10번. 제가 지금 정리한 게 이게 엑서사이즈가 몇 번이에요? 10번이죠? 10번을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머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5번 볼게요. 12-5번. 여러분들은 양옆에 놓고 하시죠? 지금 나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지? 화면을 두 개 띄울 수도 없고. 자, 이제 대절을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할게요. 대절은 뭐였어요? 아까는 yes, no question이었죠. 그죠? question이었습니다. whether, if가 할 때는 내지는 의문사가 있는 건 뭐였어요? 그냥 question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question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statement를 다룰 때 대절을 쓴다입니다. 그 대절의 statement에 대해서 내가 뭐였다? think 했습니다. He's a good actor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썼고요. 이런 진실들, 세상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안다. 그 사실이 뭐? 내가 그것을 안다. 이런 행동, 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예요.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조금 주의하실 게 있어요. That she doesn't understand spoken English. that 자리에 지금 요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갔죠. 이때 대신 생략하지 않고 이제 넣어주겠죠. 빼면은 진짜 이상하겠죠. 그렇게 이제 그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목적어 자리에 있는 거는 생략이 가능한데 written에서는 거의 다 생략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답 쓰실 때도 생략하지 마세요. 생략 안 하고 쓰는 게 클리어합니다. 우리는 formal written English로 가야 합니다. 자, 사실일 땐 그렇고요. obvious나 감정이나 의견들을 나타낼 때는 that을 좀 생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it is obvious that she doesn't understand spoken English. 보세요. 위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안다 어쩐다라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 사실이 분명해, 클리어해, 나의 의견 진술이라는 거죠. 그럴 때 또 대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의견 진술하는 뭐가 필요해요? 어휘가 필요해요, 여러분.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 그거를 여기서는 조금 더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서 조금 더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hat the world is around is a fact. 이런 식으로 대절이 갔다가 얘를 뒤에다 놓는 거, 이거를 진주어 가주어 이제 구문이죠. 요거는 진짜 옵션지 리더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인지적으로는 쉽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리더스를 읽을 때는 주어 동사 찾기가 이제 까다로울 때가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항상 that이 나온다, it이 나온다 라고 하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억을 하세요. commonly하게는 저렇게 긴 경우는 저렇게 안 쓴다라는 거죠. 이제 도치에서 이렇게 진주어 가주어로 쓰이니까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오판이 되게 잘 그 정리가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따로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인포메이션을 좀 분류를 드리고 다시 이제 머티리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at clause에 verb가 와서 that clause를 취하는 것. that clause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학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factual verb. 사실을 다루는 동사들이 다 이런 류예요. 이게 다른 동사도 겹치지만 일단 이 동사들은 factual verb라는 큰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절, 사실,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기술하는 대절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뜻을 그냥 동사 자체만 외우지 마시고 지금 문장들 많이 지금 문제에 있잖아요. 자, 계속 써보면서 이런 동사들이 계속 대절이 쓰는 거란 걸 여러분들이 계속 내 몸에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행동과 제가 인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외우는 것보다는 이제 낫잖아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분류를 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행동과 인지로 나눠서 한번 동사들을 쭉쭉쭉쭉 써보세요. 그렇게 하면 한 번 더 연습이 이제 될 겁니다.
별로 한 거 없구나. 자, 그 순서대로 조금 나눠서 써놨어요. agree, believe, hope, decide, promise, discover, find 이런 걸 좀 이렇게 분류를 같이 비슷한 것끼리 해놓은 거예요. feel, hear, 뭐 이렇게 하는 거, learn, read, run, notice, 인지하는 거, 습득하는 거, forget, remember 이렇게 좀 묶어서 think, know, understand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인지와 행동. 내가 말을 했어, say하고 tell 했어 이런 것들은 행동인 거죠. learn하고 read도 행동인 거죠. 그리고 notice 했어, understand 했어 이런 거는 인지인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문학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오감의 센스라는 거, recognize 한다는 것은 뇌가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션과 behavior를 나눈다면 뇌 행동도 행동 쪽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모션의 반대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행동하는 거, 머리로 행동하는 걸 다 어떤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기 바랍니다. 난 다 외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하지? 입니까? 저는 이렇게 분류 안 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개념들을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좀 외우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자, 보세요. person be adjective that clause가 나오는 경우에는 Jane is happy. Jane이네요. Jane도 아니고 happy that Bob called. 이 구성을 보세요. Bob이 불러서 해피했대요.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Jane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절이 뭐예요? 내 감정의 근거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감정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은 그 감정을 느낀 원인이다. causal cause가 된다. causal fact라고 해야 될까요? 원인 되는 사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나온다. 그때 주어는 뭐예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서 I, we, Jen 이렇게 왔죠. 여러 가지 감정이 와요. 자, 감정도 있는데 여기에 aware이라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조금 경계선이긴 한데 aware하고 sure, 확신하다. 이건 좀 인지에 가깝고 나머지는 다 감정에 가깝거든요. 미국인가 우리가 좀 틀린가 봐요. 이거 어떻게 여기다 넣었지? 뭐 얘도 혼용돼서 쓰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그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 뭐냐면 주어가 it입니다. it, be 하고 형용사가 오고 대절이 오는 경우예요. 이 that은요, 문법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이게 다 컴플리먼트예요. 형용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걸로 여러분들 스튜던트 그래머나 이렇게 보면 나올 거예요. 형용사의 컴플리먼트 보시면 요 이제 구문이 나오거든요. 결국 얘네들 이 대절들이 다 뭐냐면 목적으로 사용된 게 됩니다. 주어나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보어로 거의 이제 그 드물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요거도 are is certain that 이게 형용사의 컴플리먼트가 지금 되는 겁니다. 얘들. 문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주어로 사용되는 예가 있네라고 하고 뒤에 또 따로 정리를 했죠. 위에는 다 뭐로 사용됐기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컴플리먼트로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런 목적의 이제 그 오형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맞지만 스튜던트 그래머나 이런 데서 보면 커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죠. 자,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그래서 보면 it is 꼭 요 구문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형용사들은 다 뭐냐면 의견, 판단, judgment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해 라는 거, 이런 식의 의견,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이상한데 이런 이제 의견 판단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it is 형용사 해주고 형용사를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겠죠. 이러할 것 같아. It is likely that
하고 that EI 스테이트먼트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라이팅을 하시면 굉장히 자유롭게 의견 진술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데, 확실한데, 좋은데, 중요한데, 재밌는데, 그럴 것 같은데, 행운이네, 멋지네, 명확해, 가능해, 이상한데, 놀라운데, 정말이야, 거부할 수 없어, 잘 알려진 거야, 아주 훌륭해. 이런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that EI의 statement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문은 뭐가 났어요? It is clear that Anne likes her new job. 그녀가 그녀의 new job을 좋아한다는 그 사실, 그거 아주 명확한데? 내가 볼 땐 명확해. 내가 볼 때는 명확하지 않은데? 안 좋아하는 것도 같은데? 이런 의견 진술이 지금 가능한 거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언어를 이제 가지게 되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complement, 목적어로서 오는 대절을 지금 여러 종류를 봤어요. 이럴 때 대절을 써야 되겠구나. 그 대절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뭐를 알아야 돼요? 동사 알아야 돼요? 형용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구문 패턴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문장을 쓰시고 외우시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 한순간에 다 외우기보다는 반복을 저는 권해요. 내가 지금 앉아서 다 외울 때까지 하면 밤 12시가 돼서 또 까먹어요. 그럼 좌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복을 해놓고 내가 이해했으면 알아들었을 거다 생각하고 횟수를 저녁에 한 번 더 하든가 다음날 하든가. 망각곡선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들 현장 가면 또 애들한테 망각곡선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는 적용 안 해. 오늘 다 쇼부 보려고 해. 내일 한 번 하고 주말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이클을 가져가시면 좌절하지 않고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서브젝으로 사용되는 경우 볼게요. 이거는 rare합니다. 많이 쓰이진 않고 우리도 사실은 별로 이제 쓸 리는 없어요. That Anne likes her new job. 앞에 있는 거군요. Is clear. 근데 이거 잘 안 쓴다고요. 오케이. 근데 주어로 이게 쓰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쓰기보다는 요거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The fact th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써서 clear를 뒤로 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the fact that을 많이 쓰고 이렇게 the fact that으로 이렇게 썼을 때도 이것을 다시 이렇게 it을 주어라고 뒤로 빼는 식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저도 이제 원문을 보면 이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되게 철학이나 이런 것처럼 철학책 쇼펜하우의 철학이나 이런 어센틱 리더스를 보면 요거 써요. 앞에를 무겁게 가져가요. 되게 현학적이에요. 정말 무거워요. 가도 막 이렇게 동사가 안 나오고 주어가 끝나지 않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앞에 있던 어떤 개념을 이어가고자 할 때는 토픽을 이어가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걸 리딩 측면에서 알아두는 건 좋겠지만 우리가 쓰기는 조금 힘든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 요 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정리한 거에서 볼게요. 제가 엑서사이즈를 이제 답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 문장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에 대한 의견 표현을 할 때예요. 의견 표현을 할 때는 주어가 자리에 뭐가 오는가? it 하고 우리가 형용사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정말 놀라워. 지금 묶어놨습니다.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예요. 멋진데, 재밌는데, 명확한데, 이상한데, 좋은데, 중요한데, 정말이야, 운이 좋은데, undeniable. 이건 clear에 사실 묶여야 되는데, 그죠? undeniable. 그리고 well known도 마찬가지죠. deny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능해, 그럴 것 같아. likely류는 또 할 말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영어학에서 또 이제 스쿨 그래머에서 있죠? likely, unlikely, 그죠? 자, 그거 이제 따로 연결해서 정리하세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용사 동사는 하여튼 계속 싸워내야 돼요. 영어학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제 쓰기 위해서도 이 힘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 자, 엑서사이즈 11번에서 우리가 요거를 좀 봤습니다. 자, 근데 엑서사이즈 11번은 요 형용사 말고 이렇게 명사로 된 것도 사실 있어요. 문장에 있어서 제가 이제 추려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의견 표현에 it, be 형용사를 쓰는 거는 요 3, 4, 5, 6번 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있던 그 형용사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unfair, 불공평한데 이것도 지금 의견 진출이죠.
that some women do not earn equal pay for equal work. 근데 대부분 unfair하죠. 그래서 세상은 unfair한 거예요.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it is true that 이건 true는 있었죠. Earth revolves around the sun.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의견 진술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견 진술이라고 봐요. 뭐 한때는 그 뭐죠? 그 지동설을 믿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저는 의견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실은 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의견 진술이다 라는 거. 자, it is surprising. 자, 놀랍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 failed her entrance examination. 이럴 때 놀랍죠. 이번에도 정말 붙을 것 같은 선생님들이 실제 안 되신 분도 많고 또 의외로 진짜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진짜 두 분이 딱 됐어요. 진짜 막 감격스럽고 진짜 막 소리 지르고 싶고 내일 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생은 드라마다. 드라마는 뭐예요? unexpectancy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작용을 했겠죠. 그 안 될 것 같은데 되셨던 분은 제가 등수를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별명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데이터를 보면 좀 되게 고무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it is apparent that smoking can cause. 이건 아주 확실해. 자,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형용사들을 다 의견은 진술하고 있다. 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it is a pity that.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형용사 아니고 명사긴 하죠. 근데 얘도 의견이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해. Sorry, I'm afraid.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It is well-known fact. 이건 어때요? 명사지만 얘도 의견 진술이에요. 뭐에 상응하는 true. It is true랑 같은 거죠. 근데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It is a fact that English is a principal language of the business community throughout much of the world. 이것도 이건 사실이야, true야 라는 거랑 지금 똑같아요. 이거는 아까 주어로 사용됐던 구문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The fact that 아니다, 그건 the fact이다, 그죠? 이건 a fact이니까 이제 true의 의미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시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여행 제 주변에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면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 같이 가려고 하면 되게 귀찮잖아. 그냥 혼자 가든가 뭐 나 옵션도 싫고 그래. 넌 영어가 되잖아.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요. 영어가 안 되면 그룹에 같이 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여행을 해외를 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베네핏이죠. 그래도 싫어요. 일단 합격해야 돼.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곳에 이민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이민을 좀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어가 너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시원스쿨에 물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해줄 수는 없고 굉장히 크게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큰 이제 그 걸림돌이 이제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큰 무기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무기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민 안 가고 이 자리에 있지만 여행도 안 가고 이 자리에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문법을 보실 때는 형용사라는데 왜 명사가 왔어? 이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의 다양성, 장문을 라이팅할 때 어떤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exercise 12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It is surprising that vegetation can survive in a desert. 그죠?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It is obvious that you need to wear warm clothing when it's cold. 라는 거. 되게 명확한 걸 얘기를 했네요. 자, 공부하실 때 주의를 하실 거 제가 이제 볼드 표시는 드리는데 이 볼드 표시는 뭐냐면 이건 메탈 랭귀지예요. 폼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써보셔야 돼요. 막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어요. 요거를 번역을 해서 한글로 두고 내가 다시 영어로 한다든지 아주 니트한 그 한글 번역 아니고 그냥 러프한 한글 번역을 해서 내가 다시 그걸 표현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요거 할 때 제가 이제 그 드릴을 시켰던 분은 이 문장을 많이 써보라고 했어요. 엑서사이즈 여러 번 이제 써보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되게 취하고 싶은 표현이 있다면 한글로 써놨다가 그걸 다시 영어로 써놨다 하는 것을 다시 모음집을 좀 만드셔도 이제 괜찮군요. 괜찮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있네. true야, strange야, unlikely야.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나중에 영어학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구문이 어떻게 또 변형이 되는지. undeniable이야. 근데 it is a fact도 되고 well-known fact. 이거 진짜 표현 많이 나와요. 이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이제 패턴들입니다. 팩트의 진술이 라이팅에서 굉장히 많겠죠. 우구심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대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는 하나의 패턴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굳어져서 많이 쓰여지는 거예요. 자, 의견은 의견인데 하나 더 볼 거는 seems가 비동사랑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영어학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seem이라는 동사 seem, appear 다 우리가 이제 그 이형식 동사로 이제 보고 있죠. 자동사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이제 비동사류가 왔을 때, 이거는 be said가 된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묶음으로. 뭐뭐라고들 얘기합니다. 뭐뭐라고도 뭐뭐라고 여겨집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뭐라고들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이게 그냥 통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that은 다 사실을 나타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믿고 있는 것, 말하고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거는 나의 theory고 여기는 밑에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거 뒤에서는 이제 나에 대한 걸 얘기를 했어요. 나의 impression이야, 나의 theory야, 나한테는 그런 것 같아. 이게 나의 믿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제 표현이라고 보시고, 요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관용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고, 어센틱 리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자, it is a miracle. 뭐 요거보다 약하긴 하지만 요거까지. 자, 8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given the, given은 이제 조건인 거죠. given that이 지금 생략돼. given the numbers of cars. 아닙니다. given the 뭐뭐를 생각할 때 전치사로 쓰인 거예요. given이 전치사로 썼습니다. The number of cars on the road these days. 오늘날 그 많은 수의 그 차들을, 길가에 다니는 차들을 생각을 할 때 it is a miracle that more people are not killed in automobile accident.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별로 안 죽네. 이런 뜻이에요. 이럴 수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미라클도 의견인 거잖아요, 그죠?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요 형태로 나오는 거, 요것도 다 지금 의견 진술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의견, 이건 나의 의견이에요.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게 다 의견 진술이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사실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 한번 이제 볼까요? 자, 일단은 감정이나 태도의 주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람이 왔습니다. 아까는 it이 주어 자리에 왔었죠. 의견 진술할 때는 여기는 지금 다 I만 있는데 우리 아까 본 거에서 we도 있고 she도 있고 그랬죠. 사람의 이제 모든 인칭이 다 올 수 있어요. 여기는 공교롭게도 다 I만 있는데 다 올 수 있습니다. 그 교재에서 확인을 하세요. 자,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다 느끼고 사십니까? 자, 이 중에 오늘 해당되는 감정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는 confident해. 나는 깨달았어. 난 확실해. 나는 아주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배우니까 진짜 행복하네. 이제 걱정도 좀 덜겠어. 놀라워. 이런 식의 접근이든지 아주 놀라운 걸. 여러 가지. 두렵고 amazed 요것도 좋다. 그죠? 안 된다고 화내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얘는 파랑이 걱정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나머지 이제 핑크 이제 감정만 가져가시기 바래요.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hat. 이거 지금 다 가로했죠.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I'm sorry I was late for class.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면 도대체 sorry 다음에 왜 절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 형용사가 분명히 compliment를 취합니다. 이 형태에서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이 대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이 감정의 원인이에요. causal fact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의 원인을 같이 표현하고 싶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실을 진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긍정의 단어로 보시고 공부할 때마다 한번 이제 감정의 단어를 써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반복이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얘 볼드 표시 안 했네, 그죠? 빠졌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클릭 해야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자, 요거는 안 봐도 되겠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의 직접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자, 사실을 직접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그게 지금 유일하게 주어의 컴플리먼트로서 작용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라이팅 할 때 필요해서 제가 넣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문제 중에 있습니다. 몇 번 문제 중에 있냐면, 엑서사이즈 넘버를 쓴 줄 알았는데 안 썼네. 15번이에요. 엑서사이즈 15번에 있는 거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이제 진술할 때 많이 쓰시기 때문에 There are several reasons. 그죠? 토픽 센텐스에 several reasons가 왔으니까 simple listening이 오겠죠? 그죠? 오늘 오전 시간에 배운 거 Why I'm studying English.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One reason is that. Another reason is that. A third reason is that. 근데 요거를 이제 첨삭을 해보면 reason is because를 쓰세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보면 이게 맞는데 선생님 이거 써도 맞죠? 근데 그래서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거는 스포큰이에요. 그러니까 written의 포멀에서는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래서 포멀로 봤을 때는 대시 맞습니다. 그걸로 쓰시기를 권하고 because가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초반엔 계속 고쳤어요. 손목이 아프더라도 계속 고쳤는데 쓰시던 분은 이제 계속 쓰시더라고요. 근데 포멀하게는 이걸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보어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를 그대로 기술해 주는 거죠. 사실의 직접적인 기술에 지금 대절이 쓰이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심플 리스팅에 많이 사용하시고 모센트 리더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쓰실 일 많아요. One advantage of owning your own car is that 하고 그 다음에 또 리스팅 하니까 another advantage is that one advantage of owning your car is that 이런 식으로 간단한 거 하나의 폼으로 기억을 하시고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아니면 이제 임용 공부를 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적어보시고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그 여성 화가가 내가 3가지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3가지 하고 싶은 거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 저도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하든 머리로 써보든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패턴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이 요거예요. 여러분 저게 지금 교재에 263페이지 12-8번이에요. 그거 이제 같이 보세요. 옮겨 다니기 뭐하니까 저는 이걸로 그래, 같이 설명합시다. 지금 머리를 좀 굴려봤더니 12-8 12-8이에요. 넘어갔다. subjunctive라는 것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조건이라고 조건도 되게 애매해요. 왜 조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지금 팩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를 주장한다 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subjunctive가 되는 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하기를 내가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subjunctive라고 하고 다양한 그 문법서에서 다양하게 사실은 좀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subjunctive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스튜던 그래머에서는
거기도 서브정티브를 한 것 같아요. 무드 쪽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거는 좀 해줘야 되고,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동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절을 취하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사들은 대절이 그냥 fact가 아니라 사실 statement가 아니라서 현재로 쓰면 안 되고, 얘는 현재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형을 써야 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기 위해서 동사를 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형용사, 의견을 진술하는 형용사 있죠? 그중에서 important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아닌데 너 앞으로 그게 중요하니까 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subjunctive로 간다예요. 그래서 동사들이 다 원형으로 썼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 부정사 바로 앞에 씁니다. 모든 부정사는 부정을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다 낫을 해서 부정을 하죠.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일 때는 앞에다가 낫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만약 수동태이다 그러면 수동태의 비동사 PP에서 비동사 부분을 원형으로 쓰는 부분, 그걸 이제 형식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should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생략하고 그냥 원형 쓰는 거고, should가 이제 영국식이니까 우리는 대부분 원형 쓰는 거를 이제 문장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원문이 이코노미스나 영국식 영어인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요 동사예요. 동사랑 그 다음에 형용사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it is important는 지금 의견 진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demand, insist, recommend도 보니까 이건 의견 진술이 되겠네요. 그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거의 대절에 대해서 내가 요구한다라고 행동도 볼 수 있지만 그 앞단에 더 들어가서 보면 이거 의견을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용 같은 경우는 이게 의지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의 의지를 밝히는, 대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동사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사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견 진술하는 형용사 it is essential, imperative, important, critical, necessary, vital 이거 해야 돼 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의견 진술인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충 자료로 가서 거기에 보면 자, 한글로 친절하게 써놔서 아주 시원하죠. 명령을 하거나 주장을 하거나 제안, 암시, 권고, 요구. 키워드는 주장하고 요구, 주장, 요구 정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는 이건 특강에서도 이제 종종 다뤘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persuasive한 obstantive 리더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리고 형용사들은 이제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 중요하니까 주장하고 중요하니까 요구를 할 거다라는 점에서 연결을 하시고 이 예문들을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xercise 36, 35에서 뽑았고요. 여러분들은 다 이거 해보시고요. 36번 문제 되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it is critical that pollution be controlled. 되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요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동사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데 형용사는 좀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be controlled and eventually be eliminated 해야 되는데 여기서 be가 또 이렇게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correct writing 하는 그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체크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적절한 생략을 했느냐 아니면 반복을 해줬느냐. 그럼 be를 반복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반복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 근데 obstantive 리더를 읽을 때는 보면 생략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들은 생략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동사, 패시브가 돼서 비동사랑 PP가 있을 때는 지금 PP만 지금 반복해도 된다는 거죠. 투부정사에서도 to가 생겼다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또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 요 예문 중에서는 하나 이제 언급할 게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있군요.
12-9, 265페이지. 자, 걱정 마세요. 명사 끝나고 잠깐 쉴게요. 쉬고 더 하나요? 네. 그죠? 형용사도 우리 해야 되니까. 자, ever was. 자, 이거 여기 왜 있을까요? 명사절인데 어디든지 누구나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자, 의구심이 드는 거는 자, 일단 볼게요. Whoever wants to come. 누구든지 오고 싶은 사람은. 근데 얘가 anyone who wants to come. 이건 지금 형용사 뒤에 챕터에서도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패러프레이즈가 되는구나. 패러프레이즈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첨삭을 해보면 whoever ever를 쓰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렇게들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whoever, whenever 이걸 쓰시면 훨씬 더 그 language variety가 굉장히 좋으신 분, 잘 쓰시는 분 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이제 한두 번 써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목적어인 거 알겠어요. 그리고 we can watch whichever program you prefer. 뭐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명사절 맞나요? 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명사절이에요? 난 이거 설명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필요 없었나요? 자, 너가 떠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요. 근데 우리가 패러프레이즈 한 거 보면 at any time, any place at any time은 보면 전치사구 그래서 adverbial phrase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any place를 보시면 얘는 명사죠. 근데 명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에요. Here, here, there도 마찬가지고요. This time 이런 것들은 명사거든요. 명사구지만 부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처럼 얘네들은 명사절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명사절인 거죠. 그래서 whoever, whenever 이런 것들이 이제 명사절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다라는 거. 뭐 그런지 어쩐지 지금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게 영어학이 아니어서 이제 혹시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사절에 올 수 있는 거는 뭔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를 들고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팩트의 진술이라는 대절이 있는 거고, 그게 의구심의 형태면 question을 담고 있는 문장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의문사가 있는 것, 그렇지 않고 yes, no question일 때는 whether, if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ever 절이 또 이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또 올 수 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형용사의 컴플리먼트를 가져가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이제 표현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의견 진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자,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답을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That I fact statement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라는 거죠. 여러 가지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의 원인. 그죠? 대절에 나온 게 그거였고요. 자, 이거는 의견이었죠? 세 번째는 의견 진술을 할 때 that 절을 컴플리먼트로 쓰는 경우였고요. 자, 그리고 뭐 1번하고 이거랑 똑같네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안다 라는 걸 그때 스테이트먼트를 했던 거고. 자, 그리고 이것을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대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런 구문을 쓴다 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왜 대문자로 썼지? 소문자가 돼야 되겠죠? 이제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대절이 올 경우에는 the fact that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스테이트먼트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라는 것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나를 짜증나게 했어? 그것이 나를 놀라게 했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를 나타낼 때 그럴 때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기 다 대문자로 썼네. 그리고 이건 또 의견을 또 이제 나타낸 거죠. 의견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뒤로 갔을 때
에나 요 앞에 가 있을 때나 의견이나 지금 감정의 원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ever이 들어간 이 절도 지금 명사절로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거까지 최종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복습하실 땐 다시 한글을 보시고 문장을 쓰시고 각 문장에 담은 문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형용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